저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두 가지 주제에 앞서서 오늘 전체적으로 6편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 강의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으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예, 저도 강의를 열심히 했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나중에 여쭤보면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 않고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뒤돌아서면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10가지 문장만 우리 알자, 그런 뜻에서 10가지 상식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 10가지를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는 뇌의 병이다. 두 번째,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세 번째는 치매 인구는 벌써 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네 번째는 건망증만 있다고 치매는 아니다. 그렇지만 또 다섯 번째로 치매 없는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있다. 여섯 번째입니다. 치매는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다. 일곱 번째는 이쁜 말이 이쁜 치매를 만든다. 여덟 번째는 치매 환자도 감정은 있다. 아홉 번째는 치매는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치매에 대한 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맨 마지막은 제일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인 예방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치매는 뇌의 병이다.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치매가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어른이 바보 되는 병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노인의 심한 건망증 아닌가, 어떤 분은 늙으면 다 그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치매 그러면 그냥 불치병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치매가 뭐 중풍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이제 이게 나이 들어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신병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치매가 좀 무섭죠. 왜 무서운가요? 왜? 예, 기억이 없어지는 거. 예, 맞습니다. 즉 기억이 점점 없어짐으로써 나의 존재, 나의 가족들을 다 잊혀가고 나를 잊어간다는 거 무서운 일이죠. 맨날 치매하면 벽에 똥 바르고 바깥에서 난리치고 그리고 막 때리고 뭐 이런 게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나오니까 이런 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내가 진짜로 없어야 되겠다. 나의 진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안 걸렸으면 좋겠다,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해서 치매가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병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그거 뭐 젊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자식들이 속색해서 그런 거 아니냐? 평소 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 천형이다, 그럴 팔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병이에요. 병. 어디에 생기는 병? 뇌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병으로서 접근을 해야지 바로 그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한테 상식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코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미쳤다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것이 치매하고 뭐가 다를까? 정신병은 좀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 정신병과 신경증, 즉 사이코시스와 뉴로시스라는 것으로 나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정의해 보면 뭔가 생각이나 감정이 지나친 것이 정신병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슬퍼, 아니면 너무 기분이 하늘로 치 올라가, 그래갖고 본인이 전지전능해서 뭐 하나님이 됐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나 그리고 기분이 너무 지나쳐 있는 거. 두 번째로 그 지나침 때문에 현실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현실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장례식장에 가서 깔깔거리고 웃고 결혼식장에 가서 울고 뭐 이런 것들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즉 그 사람의 지나친 생각이나 지나친 감정 때문에 현실 감각이 없어져 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럽니다. 야, 왜 그러냐고. 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실 감각에 맞춰서 여기에선 이런 걸 해야 되라고 남들이 이야기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 그걸 병식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 그런 병식이 없는 상태까지 갔을 때 우리는 정신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치료를 상당히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정신병적인 현상이 치매하고 뭐가 다르냐? 아까 정신병적인 증상은 생각이나 감정이 좀 지나치다는, 많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치매는요, 결핍이에요. 하나둘씩 없어져 가요. 모든 것들이 없어져 갑니다. 생각이, 기억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현실 감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능력이 없어져서 그 사람한테 지적을 해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분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신병과 치매는 동급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쪽은 지나침, 이쪽은 결핍, 부족함 이런 것입니다. 치매 증상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치매 증상하면 뭐예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감소됐어요. 말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예. 시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행동을 하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밀어내는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를 담을 긋고 혹시 미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했고요. 치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의 그 성격이 안타깝게 감퇴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의 기능이 감퇴되느냐는 거죠. 뇌의 기능이 감퇴되는 거예요. 심장의 기능이 감퇴되는 게 아니라 뇌의 기능이 감퇴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나 심장이 들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우리가 똑같이 걸어 다니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뇌의 문제. 근데 뇌의 어느 부분의 문제? 우리는 뇌의 가장 안쪽에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뇌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다치면 그냥 죽어요. 사망이에요. 가장 깊숙한 곳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생명이라는 그 기관을 싹 덮고 있는 그러한 뇌 조직이 있어요. 이걸 구피질이라고, 옛날 피질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나약하잖아요. 발톱이 있나요? 잘 뛰질 않아요. 이빨이 날카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협조해서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쪽의 기능이 상당히 발달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인간한테 주신 거예요. 너네들이 비록 손톱, 발톱, 강한 이빨을 갖고 있지 않아도 너네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진 구조가 신피질, 새로운 피질이에요. 이게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인지기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필요한 능력, 말, 언어 기능 이거 당연히 그 사람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능이 피질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뭐 동물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처럼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종족이 없거든요. 이 배려라는 게 어디 있느냐? 뇌에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깨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판단력. 이런 것들이 뇌피질에 쫙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이 뇌피질의 기능이 감소로 인해서 생명 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존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 능력이 없어지는 병이 치매라는 거죠. 일상생활 능력은 동요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다 떴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활 능력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와 같은 그런 고의 피질 능력이 떨어지면 이게 안 된다. 이게 치매 상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의 의학적인 진단 기준은 이거예요.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병인데 심하게 떨어지는 것에 더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알아맞추고 미리 준비하고 하는 그 실천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로 인해서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치매입니다. 그런데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 치매는 그러면 어떤 한 가지 병에 의해서 생겼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피질의 병이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상식이 바로 이겁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다양하다.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이제 모시고 왔어요. 어르신을.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내 아내가 치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 전문가한테 왔으니까 이제 검사를 하고 뭐 하려고 했더니 그거 다 필요 없어. 치매인데 요양원 가게 소견서나 좀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이후에 사진을 찍어봤어요. 뇌사진을 찍어보니까 뇌의 한쪽 구석에 피가 쫙 고여 있어요. 잘 들어보니까 3개월 전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혹이 났어요. 참 재밌는 거 이렇게 혹이 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머리를 다쳤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 혹이 났으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안쪽에 작은 핏줄이에서 피가 쫄쫄쫄 나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조금씩 하면서 뇌를 이렇게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서서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몇 달에 걸쳐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즉 이러한 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수술했어요? 다 났어요. 치매 얘기 나오면 요양원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매 원인은 다양한 무슨 얘기냐면 치매 원인 중에는 우리가 치료 가능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의사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치매 원인은 저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스톱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만큼 망가져 있지만 이걸 그대로 유지를 참 오랫동안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수술을 하거나 약을 주거나 해서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공연히 그것을 찾아내지 않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방치하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그냥 낙인을 찍는 거죠. 이건 진단이나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치매야. 이건 제가 보기엔 비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 속에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그 다양한 원인을 찾아서 그중에 혹시 치료 가능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영양결핍에 있어서 치매가 나타나고요. 술 먹어도 그렇고요. 뭐 우울증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에 매독도 있었어요. 그것도 치매 원인 중에 하나고 에이즈도 치매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뇌에 물이 고이는 수두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치매 원인 중에 하나고. 근데 어떤 거는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빨리 원인을 제거하면 싹 없어지겠죠. 그럼 결국엔 남는 원인은 뭐겠어요? 잘 치료되지 않는 병이 치매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남는데 그 치매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남는 원인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기 들으셨어요? 잘 알고 있는 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정도로 전 많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도 있어요. 그리고 뇌졸중에 의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외국 사람 이름이 좀 붙어서 그런가? 하여간 이런 잘 외워지지 않는 이 병이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는 분류에 들어갑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이 게 뭐냐면 뇌 병적으로 빨리 늙어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왜 뇌에 병적으로 빨리 늙어가느냐? 거기에 이제 노폐물이 쌓이고 딱 쌓이면 병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서서히 시작해서 서서히 진행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내기도 어렵고 알아낸 순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전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이게 되지요. 그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뇌의 해마라는 곳에 사진을 찍어 보면은 뭐 뇌 안쪽에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 있는데 그 해마라는 곳이 이제 서서히 힘이 빠지고 이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억을 담아두는 창고가 소실이 되니까 기억이 자꾸만 빠져나가죠. 그게 이제 처음 증상으로 나타나고 파킨슨병은 사실은 이제 처음서부터 치매 증상으로 오진 않아요. 파킨슨병은 몸이 느려지는 증상입니다. 몸이 느려지고 뻣뻣해지고 이렇게 갖고 잘 못 걷고 손 떨고 하는 증상인데 이 병이 오랫동안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 7, 8년, 10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서서히 안타깝게도 치매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똑같이 뇌에 알파 시누클린이라는 이상한 단백질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단백질의 변형에 의해서 서서히 뇌세포가 병적으로 죽어가는 병이 퇴행성 질환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질환이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 병이 있다. 둘 다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인지 기능을 점점 없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치매의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혈관성 치매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에 좀 많은데요. 혈관성 치매는 뇌에 작은 중풍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큰 중풍이 생기면은 우리가 알죠. 어디가 마비가 돼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금 뇌의 여러 곳이 이렇게 중풍이 생겨서 힘을 잃습니다. 그럼 뇌가 하는 일이 이쪽과 이쪽이 서로 연결이 돼서 기억도 전달하고 판단도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끊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이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잘 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억도 못하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치매라는 뇌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뇌병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이 있겠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그 대책이 성립이 됩니다. 그 대책 또한 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한 다양한 대책의 후속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라는 현상 하나만 갖고 그냥 요양원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라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상식인 치매 원인은 다양하다는 걸 알면 그 원인이 다양한 만큼 대책도 다양하고 그 대책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양식들이 환자의 양식이나 아니면 보호자의 양식이나 이것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이제 보면서 같이 따라가야 돼요. 치매가 자꾸만 뭐 불치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접근을 하게 되면 이쁜 치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상식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하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치매가 발병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이 제가 나중에 얘기할 내용이라서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치매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태까지 갔을 때가 네. 치매입니다. 그러면 그 직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기억력만 좀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우리는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도인지장애. 그런데 요거 이전에도 또 뭐가 있을까? 그 이전에.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보는데 요건 아직 못 찾았어요. 그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경퇴행성 질환은 예전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서히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찾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네.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 강연에서 교수님이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의 자세하게 내용해 주셨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꼭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어떤 거 꼽아주시겠어요? 그냥 새겨야죠. 뭐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면 새겨집니다. 맞습니다. 기억의 속성이
들었던 반복?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지만 네. 이게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네. 뇌는 다른 데 생기는 병이 아니라 뇌에 생기는 병입니다. 뇌에 생기는 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천형도 아니고 뭐 저주 내린 것도 아니에요. 이건 병입니다. 병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대해서 병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른 미신적인 접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병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병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인에 대한 것을 찾아낸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치매는 뇌에 생기는 병이며 거기에 발생하는 그것을 치매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어떤 질환에 걸렸다는 걸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더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 강연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치매를 정신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치매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다음 강연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다음은 그럼 이런 치매 어르신들이 과연 왜 이렇게 요 근래 많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인 기억이 떨어지는 것들이 무엇 때문인가?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치매 때문에 기억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도 기억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야지만이 치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연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